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패키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패키징과 관련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고의 파운드리 TSMC가 미국에 1,0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투자 대상에는 3개의 팹과 R&D 센터도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개의 패키징 팹이었습니다. 미국 내 없던 TSMC의 패키징 설비를 들여놓기로 한 것입니다. AI 붐을 맞아서 과거 한때 부족해서 홍역을 치렀던 게 바로 패키징 팹이었죠. 이것을 미국에 들여서 전공정, 후공정을 모두 미국 현지 내에서 완성하겠다는 미국 정부 요구가 TSMC에 적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텔도 최근에 이 패키징과 관련한 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리프탄 CEO가 파운드리 다이렉트 커넥트 행사를 통해서 인텔의 파운드리 패키징 기술이 TSMC 삼성보다 더 낫다며 전공정을 TSMC 삼성에 맡기더라도 후공정만을 우리가 처리해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프탄이 칩을 웨이퍼에 새기는 전공정에서 칩 수주가 쉽지 않은 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후공정 비즈니스만 인텔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인텔 입장에서는 파운드리 위기를 돌파할 방법으로 개반형 파운드리 시스템을 들고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TSMC나 삼성이 만든 칩도 인텔에 가져오면 얼마든지 나머지 작업, 즉 패키징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TSMC가 생산한 칩에 삼성의 메모리를 붙이면 인텔이 패키징을 해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자신의 3D 칩 적층 기술인 포베로스를 내세운 전략입니다. 실제 인텔은 엔비디아의 패키징 물량을 소량이지만 따냈다는 소식이 들린 적도 있습니다. 즉 TSMC가 만든 엔비디아 GPU가 새겨진 웨이퍼를 TSMC로부터 받아서 인텔이 따로 패키징을 해서 납품했다는 뜻입니다. 삼성도 후공정 쪽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이 사각형 패널에 패키징을 하는 팬아웃 패널 레벨 패키징 기술도 확보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로의 HBM3E 납품을 뚫어낸다면 삼성의 HBM과 엔비디아 칩을 받아서 삼성 파운드리가 동시에 패키징하는 성과도 기대해 봄직합니다. TSMC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칩 제작을 분산하려는 수요도 앞으로 잡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HBM 6세대인 HBM4부터는 패키징이 더 중요해집니다. 기본적으로 HBM은 실리콘 인티포저라는 패키징 부품 위에 GPU와 같은 프로세서 그리고 HBM 메모리인 HBM을 수평으로 배치하는 2.5D 구조의 패키징 형태입니다. 하지만 HBM4부터는 칩을 수평으로 배치하는 일반 패키징과 달리 수직으로 쌓는 게 특징입니다. 3D 구조가 되면 칩을 위아래로 배치하기 때문에 실리콘 간통 전극 TSV라고 하죠. 이 TSV 기술을 통해서 칩들 간 직접 연결이 됩니다. 칩들을 옆으로 이어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 연결로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HBM4부터는 베이스 다이가 연산 기능 일부, GPU 연산 기능 일부를 담당하면서 메모리가 고객 맞춤형 칩으로 더 진화하게 됩니다. 최선단 패키징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패키징 설비 부족 현상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그간 또다시 AI 칩 공급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엔비디아의 GPU도 아니고 메모리 업체의 HBM도 아니고 바로 TSMC의 패키징 설비 시설이 될 것이라고 진단해 왔었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파운드리가 후공정, 특히 패키징에 공을 들이고 있고 리프탄도 인텔의 후공정 단독 비즈니스를 다시 한번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HBM4 패키징을 위해서 현재 12단, 16단 제품의 생산 필요한 하이브리드 본능 기술을 비롯한 각종 선단 패키징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패키징 생산 거점은 천안과 온양인데요. 특히 온양 같은 경우는 포화 상태가 되면서 천안에 HBM 양산을 위한 패키징 라인을 2027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눈여겨 봐야 할 곳은 TSMC인데요. TSMC는 올해인 2025년에 전 세계적으로 10개 공장을 새로 짓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10개 중 3개 공장이 바로 패키징 팹이라는 데 있습니다. 특히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첨단 패키징 공장 증설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 중에 주목되는 점은 대만 이노룩스의 LCD 라인을 인수해서 패키징 팹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 점입니다. 라인을 증설하고
이것도 가급적 빨리 하기 위해서 기존 공장을 인수하는 방안까지 도입한 것이죠. 이렇게 TSMC가 바쁜 것은 AI뿐만 아니라 AI가 뜨기 전 가장 수익성이 좋았던 영역인 고성능 컴퓨팅에서도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와 같은 최선단 패키징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TSMC는 지난해인 2024년에도 이 관련 패키징 생산 능력을 전년 대비 2배까지 키웠지만 공급 부족 현상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일전에 이 패키징 설비와 관련해서 에피소드도 많이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엔비디아의 도발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TSMC에 엔비디아 프로세서 전용 패키징 제조 라인 설치 요청을 했었는데 TSMC가 거절했다는 게 핵심이었죠. 이 TSMC로서는 엔비디아만을 생각해서 제조 라인을 만들어 줄 경우 다른 고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통의 VVIP 고객 애플이 있고 엔비디아 경쟁자인 AMD의 그 MI300 GPU 시리즈 그리고 인텔의 가우디 GPU도 모두 TSMC가 자신의 최첨단 패키징 기술인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기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요청을 들어주기가 까다로웠을 것입니다. 다른 고객의 반발이 불보듯한 것이죠.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넋놓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블랙엘 GPU의 발열 문제가 불거지고 최근에는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중 규제가 다시 강화돼서 중국에 팔던 엔비디아 GPU H20 같은 것들이 다 막힌 상태라 판매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엔비디아로서는 자신의 GPU 판매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패키징 라인을 잡아야 할 상황입니다. 실제 이전에 외신의 AMD가 자신의 AI 칩인 MI325 GPU 수요 전망이 불확실해서 TSMC의 그 후공정 설비 예약을 축소하자 이 용량을 엔비디아가 즉각 해소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TSMC에서 전용 패키징 설비 확보가 난간에 부딪히자 이참에 TSMC 파운드리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수준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디인포메이션 같은 매체는 엔비디아가 TSMC와의 마찰을 계기로 최신 AI 칩 대신 상대적으로 만들기가 간단한 게임용 GPU 같은 것을 삼성전자에 맡기기 위한 파트너십을 모색 중에 있다는 보도를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물론 AMD나 엔비디아와 같은 거대 팹리스의 물량을 삼성 파운드리가 확보했다는 오피셜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이게 현실이 된다면 삼성 입장에서는 죽을 쓰고 있는 파운드리에 큰 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 간 설비 증설 경쟁 그리고 팹리스의 파운드리 설비 확보 경쟁에서 더 나가서 국가 차원에서 패키징 경쟁도 볼만합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패키징 설비 증설에 국가 차원의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죠. 엠코 같은 회사를 활용한 OSAT 업체를 활용한 설비 증설도 많았지만 이번에 TSMC의 직접 투자도 이끌어낸 게 바로 미국 정부입니다. 특히 인텔이나 삼성이나 TSMC의 제작 단가 인상에 따른 팹리스의 고민을 지렛대로 메이저 고객 유치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패키징 시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